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미입니다. 예솔씨, 한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속에서 진주 같은 종목들 있으니까요. 같이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 선택하고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집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익 살펴볼까요? 네, 지난 2거래일 동안 예솔 씨의 팀의 성적이 좋았는데 오늘은 저희 팀이 승기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먼저 김용환 매니저의 동국 RNS 최고 수익률 29.1%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확신을 가지고 9% 도전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확신이 현실로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점 정도 획득했고요.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의 웨이 버스 최고 수익률 9.7%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의 현대공업은 안타깝지만 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하다가 장 후반에는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손절을 터치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팀의 수익도 확인해 보시죠. 저희 팀에서는 목표 주가를 터치한 매니저는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 장 후반에 기업들이 좀 대체적으로 약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아쉬운 게 이 노광민 매니저의 슈어소프트테크가 장 초반에 정말 잘 오르면서 최고 1,950원까지도 올랐는데요. 한 호가 차이로 목표 주가 6%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럼 순위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진 매니저가 어제 목표 주가를 달성하면서 정석일 매니저와 공동 1위가 됐습니다. 또 라이벌이 됐네요. 네, 또 라이벌이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그리고 어제 김용환 매니저가 목표 주가 9%를 달성하면서 3위로 바짝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김용환 매니저의 얘기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김용환 매니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 RNS 현재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일단 9% 목표 달성 축하드리고요. 오늘 동국 RNS 현재도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항상 주가는 싸게 사야죠. 일단은 지금 급등할 때는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마이너스권 잡았던 자리가 어제 저점이었습니다. 완벽한 저점이었고 그 구간대에서부터 어제 종가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장중 스틱 나와주면서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테마군들이 지금 또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요 후속주로 제가 오늘 또 바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다음에 중국의 자원전쟁 관련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또 플러스 알파로 리비안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어저께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하루 이틀 만에 챙겼던 부분들인데 이걸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바로 후속주 공개드릴 테니까 그 종목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3%만 목표 달성해도 1위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탑픽2 바로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6% 도전할 거고요. 이 종목으로 1등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850원이고요. 대원화성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24890이네요. 024890.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자원 전쟁 본격화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동국 RNS의 후속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대원화성이 이제 이 그 중국 자원 전쟁과 함께 이 히토류 그 후속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쪽 섹터로 묶이냐면 이 캐나다 모리브덴 관계발권 지분을 21%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위의 광물자원 공급국인 캐나다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나 소재에서 대체할 국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중국이 자꾸 이제 저렇게 좀 장난을 치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캐나다가 이제 그 대안 국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대원화성이 또 다른 어떤 광물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은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의 리비안 주가 상승 수혜주입니다. 어제 동국 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리비안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제가 플러스 알파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대원화성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리비안 관련 수혜주고요. 이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이제 그 6%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런 어떤 이 관련된 어떤 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어떤 수혜주 종목들은 이제 저는 시작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정적으로 수익률 쌓아가고 있는 차곡차곡 매니저 나와주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준 매니저입니다. 네, 웨이버스 어제 6% 목표 달성 축하드리고요. 리뷰 들어볼게요. 네, 웨이버스는요, 어제 6% 좋은 수익률 달성을 했고,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오늘은 매수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규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버스 매수 보류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현재가 3,520원에 FSN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FSN은 영어로 FSN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종목이고요. 오늘 이 광고 회사가 굉장히 강한데요. 특히나 이 와이즈버즈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이제 안착이 되어 있는데 오늘 광고 회사들이 왜 이제 강하냐면 메타의 스레드 사용자가 3천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의 스레드의 이 가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한 20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에 20억 명 계정만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플로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광고 회사들이 새로운 그런 먹거리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유튜브가 이제 광고계 홈쇼핑 채널을 판다라고 했을 때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막 상한가를 가고 강세를 보였는데 메타의 스레드도 그런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SN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그룹이고 광고 관련주로 오늘 강한 수급 모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단기 종목 이 종목 6% 도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돌파 매수의 장인 노광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어제 한호가 차이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저까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잘 공략해보죠.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79,90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은 이제 뭐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라 가지고 뭐 설명할 게 없는 그런 종목이죠. 이제 이 종목은 코스피 200 편입이 됐어요. 코스피 200 편입이 돼가지고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수출 제한 강물 확대 우려로 BRD가 이제 BYD죠. 칠레, 브라질 또 리튬 강산 개발 소식에 또 관련된 리튬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은 이제 한 엊그저께가 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인데 여기에서 매수는 이제 돌파가 이제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뭐 목표가 6% 정도는 충분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지수가 약간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강은에너지하고 금양하고 이런 리튬 애들도 약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라이벌이 쫓아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잘 공략해보죠. 오늘의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 상황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들은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섹터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가는 21,900원입니다. 그리고 종목명은 아바코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바코는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좀 주력으로 하던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로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업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수주 잔고를 계속 좀 쌓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표적으로 또 북미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해가지고 이제 롤프레스 장비를 최근에 테스트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장비가 또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계속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롤프레스 장비도 원래 이제 일본 업체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을 좀 대체하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좀 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계속 좀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북미 쪽에 뭐 합작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반기에도 투자가 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 전망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2분기 이제 실적 기대감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장비 업체들은 이제 장비를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이제 인도하는 시점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그 인도 물량들이 꽤 있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되면 생각보다 좀 좋은 실적을 2분기에 지금 발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기대하면서 추가 흐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바코 다시 한번 6%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많은 우승을 한 실력자 최현덕 매니저 연결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 큰 힘을 못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공략할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가 1919원에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RBK 그룹인데요. 우크라이나 테마주입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이 아직 못 살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주춤할 때 또 제일 잘 갈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하나 있죠. 다음 주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순방합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초대를 받아갖고 나토 정상회에 참석을 하면서 폴란드를 순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나토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 관계, 신흥 안보 위협 등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과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RBK 그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통신 장비 서비스 공급 업체입니다. 이 DEP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게 될 때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런 모멘텀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RBK 그룹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에 9%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도전 369의 전략가 이창훈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순위권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탑픽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편입하는 종목은 현재가 21,000원에서 애경 케미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경 케미칼을 편입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지금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금양, 그리고 애경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그룹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경 케미칼은 아침에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고 거래량만 좀 터지면 또 이게 애경 케미칼 특성상 오늘 좀 충분히 오후에 급등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좀 길게 또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9% 한번 잡고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모두 만나봤고요. 세미팀에서는 중국 자원 관련주고요, 리비안 관련주, 메타 스레드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업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